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를 바칩니다. 랑콤을 설립한 아르망 프티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여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개성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와 여자, 고급스러움, 그리고 꽃을 사랑한 아르망이 만든 화장품 브랜드, 오늘 읽어드릴 브랜드 바로 랑콤입니다. 아르망 프티장은 이 시대로 치면 원조 엔잡러였는데요. 랑콤을 만들기 전에 유럽의 제품을 남미로 수출하는 무역업, 제1차 세계대전 시 남미 지역 외교 자문, 코티의 향수 전문가 등 최소 3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의 경험, 그리고 프랑스와 여성에 대한 사랑이 만나 전 세계에 프랑스의 우아함을 전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고 싶어 하던 프랑스의 우아함을 표현한 이름을 원했어요. 아르망 프티장은 장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935년 어느 날 아르망이 남프랑스의 랑코스메 성 인근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성곽의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장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성의 이름이었던 랑코스메에서 모든 사람이 발음할 수 있고 프랑스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S를 빼 랑콤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참고로 이 성은 쇼팽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아노 같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장식품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랑콤은 처음 3가지 라인으로 시작했는데 각 라인을 각각의 식물과 연결하여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향수와 장미, 스킨케어와 연꽃, 그리고 메이크업 라인과 아기천사입니다. 먼저 아르망은 코티에서 향수를 만들 때 일 잘한다고 소문난 인원을 선발했어요. 영업맨 도르나도 형제와 병 디자이너 조르즈 델돔 등의 멤버와 함께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브뤼셀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던 해에 5가지 향수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장미의 강렬한 향기를 담은 콩케트, 머스크와 호박의 향이 섞인 자스민의 키프르, 부드럽고 매콤한 향기로운 트로피크, 라일락과 은방울꽃이 섞인 향의 머카주, 장미와 목련으로 가득 찬 향의 탕드르, 이 5가지 향수로 혁신상을 수상했죠. 그중 트로피크는 이국적인 남미 향고를 연상케 하는 향으로 아르망 프티장이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은 탔지만 사실 판매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랑콤 향수 라인의 전신이 되었죠. 그 이후 아르망은 스킨케어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인조 진주를 만들던 땅을 사서 작은 공장을 설립하고 포부르 생토놀의 거리에 고급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아르망 프티장은 뷰티의 과학적인 방법을 접목시켰는데요. 말 전문 수의사와 함께 말의 혈액에서 추출해 백신으로 사용하는 4% 말 혈청 용액이 함유된 피부 크림을 개발했어요. 이게 바로 뉴트릭스예요. 화상을 입거나 곤충에 쏘였을 때, 피부가 갈라질 때, 상처가 났을 때 등 만병통치약으로 통했고 1950년대엔 뉴트릭스를 기적의 크림, 당신 피부의 소천사라고 광고했어요. 뉴트릭스를 두고 영국 국방부가 핵 방사능 노출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1938년에는 랑콤의 미래를 만들어갈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의 장미라고 불리는 립스틱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술처럼 빛나게 라는 슬로건으로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립스틱을 출시한 거죠. 당시에는 키스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이 유행이었는데 착색력이 강하다 보니 입술을 건조하게 만드는 제품이 대다수였대요. 아르망은 질감이 부드럽고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을 선호했고 그렇게 프랑스의 장미 립스틱을 출시하게 되었죠. 랑콤 립스틱 케이스는 은이나 금을 입힌 예술작품으로 여겨져 소장 가치가 있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값싼 일회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유행이 변했어요. 아르망은 충격을 받았고 여자들이 흉물을 핸드백에 넣어 다닌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소비자의 트렌드를 부정하던 랑콤은 엄청난 판매 부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랑콤은 앰베서더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원조 브랜드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랑콤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그동안 생산해오던 향수,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르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특별 교육기관 에콜 랑콤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발된 젊은 소수 정예의 젊은 여성들이 9개월 동안 랑콤의 문화, 비전, 브랜드 가치 등 랑콤의 브랜드 철학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수료한 앰베서더는 랑콤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었죠. 그들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활동을 했고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며 랑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랑콤이 100개국의 제품을 팔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르망은 광고보다 입소문의 효과에 대해 더욱 믿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망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지켜내려는 욕심으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으며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르망은 셰빌리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모든 자산을 쏟아부으며 채무도 점점 불어났죠. 당시 랑콤을 맡게 된 아르망의 아들 아르망 마르셀은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랑콤을 팔기로 결정하고 인수할 기업을 찾아다녔고 결국 1964년 로레알 그룹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 가지의 심볼로 시작했던 랑콤은 프티장의 아들 마르셀에 의해 한 가지 심볼, 금색 장미로 통일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르망 프티장은 1970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랑콤의 첫 스킨케어 라인, 뉴트릭스에서부터 시작된 바이오미메티즘 기술로 피부 타입을 연구해 매년 다양한 특허를 내고 있죠. 비록 재정난으로 로레알에 매각하게 되었지만 랑콤은 여전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